자,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같이 동조 단식도 하고 있던 그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바로 지시를 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재조사를 지시를 이틀 했고. 만에. 네. 같이 단식도 해보시면서 느꼈던 그분은 어떤 분이고 진짜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긴가민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그 14년도 단식할 때 문재인 그때 당시 의원이었죠. 대표가 와서 옆에서 이제 단식하면서 대화했던 내용들 또 병원에 이제 제가 실려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되니까 소파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게 그냥 가시어도 된다고 힘들게 여기 앉아 있지 마시라고 하는데 간 줄 알고 저는 이제 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문 열어 보면은 소파에서 잠들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배고파 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정말 진지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기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대선 이틀 전부터 글을 살살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그나마 세월호를 좀 진실을 밝혀주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올렸더니 이제 그 호남 세력들이죠. 저기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문재인을 믿냐고, 문재인을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댓글이 와요. 그래서 좀 댓글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렸죠. 제가 단식할 때 문재인 의원은 저 옆에서 단식을 하면서 또 저의 손을 잡아주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일로 원했던 게 뭐였어요? 제일로 원했던 게 함께 해주는 거죠. 그렇죠. 손 잡아주는 거. 아픈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데 뭐 때문에 호소하고 있겠어요. 누가 와서 손 하나 잡아주길 바라는 거였어요. 그때 문재인이 와서 잡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는 안 잡아줬어요. 안 왔잖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당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 더불어 되기 전에 새정치였죠. 새정치에서 그 강화문 제가 단식하고 바로 뒤편에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부 다 전 의원들이 다 나오셔서 세월호 특별로 제정하는데 힘쓸 것이다 하고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가시는 중에 제 텐트를 들려서 단식장 텐트를 들려서 다들 저 손을 잡아주고 갔어요. 힘내시라고. 어떤 분은 또 아유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싸울 테니까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었고 그때 안철수는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그냥 쌩 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앞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다들 하는데 왜 그것도 안 했을까? 이제 또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야당 의원들 모시고 이제 피켓 들고 특별법 제정하려 쫙 일렬로 세종대왕 뒤까지 딱 일렬로 서가지고 피켓 시위했죠.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네, 맞아요. 그때 문진모라는 야당 단체들이 반대를 했어요. 민진모. 네, 그게 지금 거의 국민의당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민진모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 방송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이든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세월호 아픈 사람들은 이 세월호를 누가 더 많이 또 빨리 진상이 밝혀줄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정치적 이슈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 잘하고 또 그 사람이 더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또 정치를 잘해서를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됐을 때 세월을 과연 진상규명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겪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죠. 여기 만나서 이거 해달라 문서 전달하고 하면 오늘 바빠서 안 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꼭 만나줘요. 지금까지 그런 행보를 해왔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에 지금 공식적이지 아니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요구 또 제2특조위까지 어떤 사안 들 거다라는 것 상속특검법인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법이. 그렇죠. 이것까지 다 하겠다는데 다 오케이 해주셨던 더 분이에요. 강력해야 돼. 예. 이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온 국민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다시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죽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가 이제 왔는데 이제 문재인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글을 실었다고. 지지하는 쪽으로 실은 게 아니라 요즘 정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비정규직 10,000명 정규직화 시켜줘. 그래 잘한다. 또 김치원 선생님 순직 인정됐죠. 예, 인정하라고 지시 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가 바랬던 거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강화문 광장에 서명을 받았던 것도 순직 인정해달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또 세월호 지시하고 제조사를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제 빛이 뜬 거예요. 이제 매일 차가운 거리 있다가 이제 따뜻한 난로를 좀 쬐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기뻐서 글을 올리는데 오늘 반문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또 안철수 지지자분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세월호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이걸 밝혀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같이 좀 이제는 좀 5년 동안만 믿어만 주셔라. 그리고 만약에 5년 동안 정치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세월호도 진상이면 안 되고 정말로 이 사회가 박근혜하고 비슷하게 갔다. 그러면 내가 먼저 싸울 것이다. 다시. 그때까지 참고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서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진상 규명에 있어서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소수자일 수도 있어요.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 간에 지금 3년이란 넘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진정성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대선 국면에서 그 SBS 가짜뉴스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대선 이야기를 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세월호 이야기는 이제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세월호 이슈가 사실 좀 덮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유민 아빠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세월호가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자마자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어떻게 보셨어요? 그들이 지금 순수하게 끌어올렸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제 끌어올릴 시간이 됐으니까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끌어올릴 때가 됐으니까 올려준 거고요. 지금 목포 신항에서 이제 직접 올라오신 것들을 첫날 보셨으면은 수면에 올라왔을 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료 조사할 게 없어요. 선체 조사할 게 없어요. 다 절단해가지고 뼈만 올라온 거예요. 뼈만. 그리고 언론에는 해경이 그랬죠. 해수부가 유실망 굉장히 철저하게 다 해놨다고 했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유실망이 어느 정도로 허술하냐면요. 이 출입구 문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가 망으로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안에 있는 모포라든지 이번에 집길이 있죠. 이게 막 밀려서 쏠려 나오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망이 아니라. 그럼 거리에 어떻게 됐을 거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저기 미습자 수습하고 있는데 정말로 걱정되는 거예요. 이 9분이 단 한 분이라도 유실이 안 됐어야 되는데 저렇게 허술한데 그 망이 떨어져서 덜렁거린 것도 많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유실이 안 돼야 되는데 됐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해봤자 솔직히 뭘 할 거냐. 이것도 걱정이 돼요. 자료 조사할 거 앵커 뭐 추진기 선체 뭐 엔돌브이 뭐 다 절단해가지고 부산에 갖다 놨어요. 보령호에다가. 이런 정도 됐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조사할 거냐. 그리고 지금 구멍을 막 뚫죠. 지금도 뚫고 있어요. 미습자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뚫을 수가 없어요. 뚫어야 돼요. 저도 이제 목포에서 상황을 지켜봤잖아요. 지켜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양동이를 하나씩 넣어주면은 그냥 손으로 펄을 양동이 담고 날르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그 장도리로 이렇게 들추는데 안 들쳐져요. 이 집기류가 얼마나 크고 무거워요. 그냥 위에 있는 펄만 한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니까. 진짜 뚫어야 할 부분은 뚫어야 되겠다. 뚫어서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은 이거 1년 가도 못 한다. 이거 판단이 오더라고요. 딱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선체 조사위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뚫을 때 진상규명과 상관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 뚫고서 그리고 먼저 뚫기 전에 조사를 다 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하고서 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배를 세워서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았을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게 저희 유가족들이 원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네덜란드 모 업체에서 이제 여러 이제 상하이 쌀비지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입찰하기 전에 입찰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만나봤어요. 네덜란드사도 많고 다 모든 참가 업체들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모 업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가 1,100 얼마가 있었어요. 이제 제시했던 금액이 상하이 쌀비지가 850억이었고, 근데 네덜란드사에서는 했던 말이 배를 수중에서 세워야 된다. 이게 올라와 버리면 세우기가 너무 힘들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수중에서 세우고 또 이제 인양 방식을 플루톤 도킹 방식으로 지금 와이어 해가지고 찢어졌잖아요. 세월호가 그 방식이 아니라 반 잠수식 선박에 올려서 제킹 바지선으로 올려야 된다. 이 방식으로 해줘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상하이 셀비지가 이 와이어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다가 세월호 배도
찢어졌죠. 6m, 7m나 찢어졌어요. 그리고 부력제를 넣는다는 이유로 또 이제 많은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에서 저는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구멍도 안 뚫고 온전하게 그냥 세워서 그냥 올려주겠다 했는데 셀비제가 결국은 작업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이제 네덜란드 방식으로 했죠. 그리고 네덜란드 도쿠와이제사 그 반주의 성막을 빌린 거예요. 또 결국은 네덜란드 거 빌렸어요. 도쿠와이제사 거를. 그런데 정부가 그때 당시에 9점으로 네덜란드사가 1등으로 받았어요. 9점으로 해서 기술 점수가. 근데 상하이 셀비는 차체 하위였죠. 근데 가격 면에서 850억이라고 그래서 상하이 셀비지로 이제 입찰이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반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년 만에 올라온 상태에서 850억이 2,800억 들어갔어요. 중국이 안 받아낼 것 같아요. 이 돈을. 우리가 중국이 봉 아니에요. 중국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2,800억 어떻게든지 받아낼 겁니다. 지금 1,000억을 더 요구했잖아요. 그만큼 또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배는 세월호 선체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고철덩이만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어떤 증거 할 수도 없고 구멍이랑 구멍 다 뚫어놨고 이런 것 때문에 세워서 만약에 올렸다면 구멍 안 뚫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금 속상해요. 어쩌면 이런 그 인양 과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 나중에 조사 대상일 수 있어요. 당연히 왜 그렇게 했는가? 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가게 됐는가? 얼마 전에 또 이런 거를 이데일리 기자가 여기 상하이 셀비지에서 문건을 하나 입수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해수부에 보고를 했어요. 해수부에 보고를 했는데 기름이 38,000리터가 들어있다. 38,000리터면은 200톤짜리 415드럼이에요. 그 정도로 양이 많은데 그걸 보고했어요. 근데 해수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빼냈다. 기름 없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렇죠. 거짓말 쳤죠. 근데 상하이 셀비지가 측정을 다 했는데 83,000리터가 들어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그 문건을 가져왔어요. 근데 보고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구멍을 막 뚫었죠. 수면으로 올라오는 날. 그래서 지금 많은 기름이 유출돼서 지금 그 많은 어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또 피해를 봤죠. 실질적으로. 저번에 우리 나오셨던 김원식 기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게 있었죠. 사법 평형수가 세월호가 뒤집어질 때 없었다. 그때부터.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2특조위. 네. 또는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수사권, 기소권 가진 진짜 차라리 특검으로 출범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네. 이번에 이제 특조위 제2기가 설립이 되면은 1기에 못했던 거, 1기에 너무 아쉬웠던 거 전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특히 이제 특검이 없으면 안 돼요. 특검이라는 건 수사권이거든요. 증거 자료 압수수색하고 또 체포구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거를 다 보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범이 되게 되면은 상설 특검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검 실시하는 특별 조사위원회가 운영하는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노위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11월에 발족이 돼요. 근데 좀 이번에 대통령이 또 재수사 조치를 한 만큼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가족 측에서도 11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행정부 단독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버렸기 예. 때문에 뭐 대통령-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저희 대통령 야권에서. 직속으로. 예, 직속으로. 아니, 박근혜가 그렇게 많이 써먹었던 시행령. 그러니까. 네. 대통령 시행령으로 다 하면 돼요. 네. 어차피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표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월호 특별법도 대통령 영으로 폐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기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대선 이틀 전부터 글을 살살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그나마 세월호를 좀 진실을 밝혀주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올렸더니 이제 그 호남 세력들이죠. 저기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문재인을 믿냐고, 문재인을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댓글이 와요. 그래서 좀 댓글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렸죠. 제가 단식할 때 문재인 의원은 저 옆에서 단식을 하면서 또 저의 손을 잡아주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일로 원했던 게 뭐였어요? 제일로 원했던 게 함께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함께 손 잡아주는 거. 예. 아픈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데 뭐 때문에 호소하고 있겠어요. 누가 와서 손 하나 잡아주길 바라는 거였어요. 그때 문재인이 와서 잡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는 안 잡아줬어요. 안 왔잖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당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 더불어 되기 전에 새정치였죠. 새정치에서 그 강화문 제가 단식하고 바로 뒤편에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부 다 전 의원들이 다 나오셔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는데 힘쓸 것이다 하고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가시는 중에 제 텐트를 들려서 단식장 텐트를 들려서 다들 저를 손을 잡아주고 갔어요. 힘내시라고. 어떤 분은 또 아유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싸울 테니까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었고 그때 안철수는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그냥 쌩 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앞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다들 하는데 왜 그것도 안 했을까? 이제 또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야당 의원들 모시고 이제 피켓 들고 특별법 제정하려 쫙 일렬로 세종대왕 뒤까지 딱 일렬로 서가지고 피켓을 했죠.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네, 맞아요. 그때 문진모라는 야당 단체들이 반대를 했어요. 민진모. 네, 그게 지금 거의 국민의당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민진모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 방송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이든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세월호 아픈 사람들은 이 세월호를 누가 더 많이 또 빨리 진상규명 밝혀줄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정치적 이슈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 잘하고 또 그 사람이 더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또 정치를 잘해서를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됐을 때 세월호를 과연 진상규명 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겪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죠. 저기 만나서 이거 해달라 문서 전달하고 하면 오늘 바빠서 안 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꼭 만나줘요. 지금까지 그런 행보를 해왔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에 지금 공식적이지 아니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요구 또 제2특조위까지 어떤 사안 들 거다라는 것 상속특검법인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법이. 그렇죠. 이것까지 다 하겠다는데 다 오케이 해주셨던 더 분이에요. 강력해야 돼. 예. 이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온 국민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다시는 이 나라 국민들께 죽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가 이제 왔는데 이제 문재인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글을 실었다고. 지지하는 쪽으로 실은 게 아니라 요즘 정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있죠. 아니, 비정규직 10,000명 정규직화 시켜줘. 그래도 잘한다. 또 김치원 선생님 순직인 인정됐죠. 예, 인정하라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같이 동조 단식도 하고 있던 그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바로 지시를 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네. 재조사를 지시를 이틀 했고 만에. 예. 같이 단식도 해보시면서 느꼈던 그분은 어떤 분이고 진짜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긴가민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그 14년도 단식할 때 문재인 그때 당시 의원이었죠. 대표가 와서 옆에서 이제 단식하면서 대화했던 내용들 또 병원에 이제 제가 실려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되니까 소파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게 그냥 가시어도 된다고 힘들게 여기 앉아 있지 마시라고 하는데 간 줄 알고 저는 이제 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문 열어 보면은 소파에서 잠들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배고파 가지고.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정말 진지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